갑상선 환자분들 이런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과 대사 스위치에 대해 말씀드렸죠. 오늘은 갑상선 환자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 여러 번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어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함정만 피하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장님, 저 다이어트 진짜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매번 실패해요. 갑상선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갑상선 때문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실제 체중 증가는 2에서 5kg 정도입니다. 그 이상 찌셨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문제는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오늘은 갑상선 환자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5가지와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극단적 단식입니다. 먹는 걸 확 줄이면 빠지겠지?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일반인도 극단적 단식은 안 좋지만 갑상선 환자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갑상선을 보일러 온도 설정 버튼에 비유했죠. 이미 18도로 낮게 설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단식을 하면 몸이 에너지 더 아껴야겠다 라고 판단해서 설정 온도를 15도로 더 낮춥니다. 대사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빠지는 것 같다가 금방 요요가 오고 다음번엔 더 안 빠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은 굶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정량을 규칙적으로 드셔야 해요. 두 번째 함정, 일반인용 고강도 다이어트입니다. 유튜브에서 본 운동 루틴 따라했어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했어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문제는 갑상선 환자분들은 기초 체력이 다릅니다. 일반인은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상태에서 연료만 조절하면 됩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은 보일러 자체가 효율이 떨어진 상태예요. 여기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피로만 쌓이고 회복이 안 됩니다. 피로가 쌓이면 단 음식이 땡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초 체력 회복이 먼저입니다. 체력이 올라온 후에 운동 강도를 높여야 해요. 세 번째 함정, 처음부터 강한 처방 원하기입니다. 빨리 빼고 싶어요. 강하게 해주세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특히 한약 다이어트에서 마왕이 들어간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환자분들은 마왕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근거림, 불면, 손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본 처방을 드리지 않습니다. 테스트환으로 먼저 체질 반응을 합니다. 두근거림이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7단계 중 적합한 단계를 찾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가면 불편감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함정, 2주 만에 포기하기입니다. 2주 했는데 1kg밖에 안 빠졌어요. 저 안 맞나 봐요. 이 말씀 종종 듣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0회 법칙 말씀드렸죠? 10회 이상 방문하신 분들의 성공률이 94.4%, 평균 감량이 마이너스 7kg이었습니다. 갑상선 환자분들에게 이 법칙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사 시스템이 바뀌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효율 떨어지는 보일러를 고치려면 부품 하나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처음 2, 3회는 몸이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5회쯤 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10회가 지나면 시스템 자체가 바뀝니다. 2주 만에 판단하지 마세요. 최소 10회는 지켜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함정, 갑상선만 탓하기입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데이터를 보면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70% 이상이 복합 유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상선으로 대사가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피로하면 단 음식이 땡기고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갑상선, 스트레스성 폭식, 당 대사 문제,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갑상선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7단계 체질 맞춤 처방으로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파악해서 처방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4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갑상선 약 5년째 복용 중이셨어요. 원장님, 제가 다이어트 10번은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매번 실패했어요. 들어보니까 함정에 다 빠지셨더라고요. 단식 다이어트, 요요, 고강도 운동, 피로와 폭식, 빨리 빼고 싶어서 강한 약, 두근거림의 중단, 2주 만에 포기,
또 반복,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첫 달은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환기 인삼 위주로 기력을 보강하고 식사도 굶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시라고 했어요. 둘째 달은 테스트완으로 마왕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약간 예민하셔서 7단계 중 2단계로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셋째 달은 용량을 조금씩 올리면서 유지했습니다. 결과는요, 체지방률 42%에서 35%, 7% 감소했습니다. 이번엔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함정만 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상선 다이어트 함정 5가지, 극단적 단식, 대사를 더 떨어뜨린다. 일반인용 고강도 다이어트, 피로와 폭식, 악순환이 일어난다. 처음부터 강한 처방, 불편감으로 중단하게 된다. 2주 만에 포기, 시스템이 바뀔 시간이 부족하다. 갑상선만 탓하기, 복합 요령 70%. 그럼 올바른 접근은 무엇일까요? 굶지 말고 규칙적으로 드세요. 기초 체력 회복이 먼저입니다. 테스트완으로 체질 확인 후 단계적으로 최소 10회는 지켜보세요. 복합적인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선 한방치료의 구체적인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함정에 빠지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16년간 다이어트의 본질에만 집중해온 생활건강한의원의 조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